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 조작인가 실제인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꾸며낸 조작극이다. 친일파를 청산하려던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을 빨갱이로 몰아 감옥에 집어넣고 반민특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수십 년째 이 나라 역사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작서를 단번에 뒤집어버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 정권이 직접 내놓은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이긴 역사입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을 알려면 당시 대한민국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에 각각 다른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서 한반도는 이념의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남쪽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국가의 틀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뜨거운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친일 청산 문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에 부역하며 동족을 짓밟았던 친일파들, 그들을 역사 앞에 세우고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1948년 10월 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반민특위는 출범 초기 강력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제 경찰 출신 악질 친일 경관들을 체포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역사의 청산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민특위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청산보다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었고 반민특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그 긴장의 한복판에서 1949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1949년 5월과 6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국회의원들을 연달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원, 노일환, 김약수를 포함한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국회 안에서 활동한 간첩, 즉 프락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체포된 의원들 상당수는 반민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친일파 청산을 목소리 높여 외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즉각 반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꾸며낸 음모다.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던 의원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구속된 이후 국회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같은 해 9월 국회는 반민특위의 활동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친일 청산의 불꽃은 그렇게 꺼져갔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역시 조작이었다고 믿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때로 전혀 뜻밖의 곳에서 진실을 내밉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스스로 뒤집은 조작설입니다. 1997년 5월 26일 그날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성시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성시백을 남조선에서 혁명 사업을 위해 헌신한 열사로 대대적으로 칭송했습니다. 성시백.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신문이 전하는 성시백의 행적은 이랬습니다. 그는 북한 노동당 소속의 공작원으로 남한에 잠입하여 활동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공작금을 손에 쥐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매수하고 포섭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남조선 국회 안에 우리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것은 우리의 성과라고 떠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정권의 기관지가, 그것도 대한민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남한 국회에 공작을 펼쳤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조작서를 주장하는 측에서 수십 년간 없었던 일이라고 외쳐온 바로 그 일을 북한 스스로가 있었던 일이라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 중 하나가 직접 자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령이라 했던 여성 공작원 정재안을 아시나요? 조작서를 주장하는 측은 또 하나의 핵심 근거를 내세웠죠.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여성 연락책 정재안이라는 인물이 실존하지 않는 유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사건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정재안을 직접 신문했던 김우익 총경의 수사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정재안이라는 인물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정재안은 정북병이라는 이름의 고향을 가진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14살의 이정복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28살에 서울로 올라왔고 30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빈대떡 노점을 하며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1947년 10월 하순 남로당 원정 요원이 접근했습니다. 집을 구해주겠다, 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그녀를 끌어들였고 그녀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서 남북 연락을 맡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 나이, 상경 시기, 남편을 잃은 나이, 생계 수단, 포섭 시기와 장소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디테일을 일일이 만들어야 했을 것이고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허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조작서를 주장하는 측이 또 하나 문제 삼은 것은 수사 결과에 담긴 비밀 연락 방식이었습니다. 개성에 있던 박헌영이 보낸 암호 문서를 정재안이 자신의 신체 은밀한 곳, 즉 외음부에 숨겨 전달했다는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우익 총경의 수사 기록에는 이 장면이 놀랄 만큼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정재안에게 스스로 꺼내 보일 것을 요청하자 그녀는 체념한 듯 생리대처럼 두르고 있던 것을 속에서 꺼냈고 그것이 바로 수사팀이 그토록 추적하던 비밀 연락 문서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서의 내용입니다. 그 문서에는 핵심 부서 구성 현황, 소비된 공작 자금 총액, 누가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몇 명을 새로 포섭했는지, 그리고 이탈자가 몇 명 나왔는지에 이르기까지 신문에 절대 공개될 수 없는 극비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수사기관이 조작한 문서라면 어떻게 이처럼 정교하고 내부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영향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라는 것과 그 사건이 반민특위 해체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프락치 사건 때문에 반민특위가 무너졌으니 이승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활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역사적 고민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의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프락치 사건 이후 반민특위가 약화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 자체가 조작이었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건의 실제 여부와 그 사건이 이후 역사에 미친 영향, 그렇다면 반민특위는 왜 끝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까요? 반민특위가 해체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청산보다 반공이 먼저라는 논리로 반민특위에 냉담했습니다. 당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9월 활동 기한이 단축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그해 10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없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하거나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북한 노동당 공작원 성시백이 거액의 공작금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을 매수하고 포섭한 사실은 대한민국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연락책 정재아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녀의 신체에서 압수된 비밀 문서는 조작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극비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스스로가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복잡하며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역사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